주식시장은 97일이 어려워요. 97일? 네, 그리고 3일이 좋아요. 종목이 명품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깊게 빠진다. 그럴 때 반드시 부분 매수로 그만큼만 채워라. 요즘 이제 뭐 급등주라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누구나 한번 급등주 한번 올라타는 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그 해운주, 철강주, 조선주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 해운주에서 보면 HMM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그 저점 대비 지금 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그 배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올랐습니다. 예. 거의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계속 올라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이런 게 하나 있고 들어갔다 고점에 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 HMM을 이거를 이 회사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뭐 몇백 프로 수익 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저한테 언제 팔아야 될까? 언제 팔아야 되냐. 근데 지난번에 한번 팔았더니 다시 가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이슈가 되는 급등주의 이슈가 되는 종목이 딱 올라오면 뭐 토론하는 토론방이니 뭐니 이런데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실리는데 그 의견이 실리는 거를 그냥 듣고 그냥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HMM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이게 구직금융에서 산업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여기다가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이 이 전환사채를 자꾸 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 나오면 니네 다 죽었어. 빨리 팔어. 뭐 이런 거 이제 토론방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평가손이 뭐 엄청나게 낮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진실을 좀 알면은 이게 그러니까 1분기에만 매출이 2조 4천이 넘었어요. 매출이.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 1조가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벌었네요.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버나.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산은이 투자하고 나서 그때 그 컨테이너 선박을 12척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때 사실 모험이었죠. 근데 이게 컨테이너 선이 그렇다네요. 이게 크면 클수록 효율이 높아지니까 큰 배라야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HMM은 다 큰 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배가 모자라니까 다목적선 5척까지 투입하고 컨테이너로 실을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리니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산업은행이 전환사채 3천억을 또 갖고 있는 게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환 가격이 그동안 계속 리피싱이 돼서 초보 투자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니까 전환 가격을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5천 원이 된 거예요. 액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이제. 산은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지금 5만 원이다 그러면 5천 원에 받아서 지금 5만 원짜리 5천 원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그 금액이 전환사채 금액이? 3천억이요. 그럼 한 3조 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이제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산은 당연히 하지. 근데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게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HMM이 시행업자인데 오피스텔을 짓는 거예요. 100개를. 돈이 없어. 100억이 있으면 나 100억만 빌려줘. 널 못 믿고 주냐. 그러니까 내가 100억 빌려서 이 돈을 갚을게. 근데 만약에 내가 못 갚게 되면 오피스텔 하나당 1억씩 쳐서 네가 가져가든지. 이게 전환사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산은이 딱 보니까 이 오피스텔 룸 하나가 10억이 됐어요. 지금 끝장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시행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다 내다 팔면 10억 받는 거를 옛날에 빚쟁이가 빚줬다고 1억에 가져가면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파생상품 손실이에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파생상품 이게 별개가 아니라 예, 같은 거예요. 그 회계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그래서 이 파생상품 손실이 어떤 분은 아니 HMM은 뭐 다 회사가 망했으면서 무슨 파생상품 투자를 하고 그랬어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상장 폐지된 회사도 있어요. 과거에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면서 실제로 회사가 이게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키코인가 뭐 있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몇 개가 되는데 그렇게 주가가 떠서.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게 사는이 선박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는은 어려울 때 지원해줘서 살렸으니까 명분도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조도 벌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누군가 이거를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3자한테 팔려면 지배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산은을 포함한 정부 쪽 사이드에 이번에 이 3천억을 완전히 전환을 하면 37.05%로 올라가요, 지분이. 근데 은행법상 15%가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산은만 예외예요. 요것만 예외. 국책기관이니까. 예, 요것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왜냐면 구제금융 준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들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찝쩍거리지 않겠어요? 그건 나한테 팔으라고. 예. 그러면 산은은 여기서 이걸 블록딜로 넘겨야지 이 많은 주식을 어떻게 시장에다 팔아요. 그렇죠. 이건 지가 자기 발등 찍는 거지. 그러니까 산은이 이거를 전환한 게 매도 물량이 된다. 이거는 조금 너무 간 거고. 다만 한 가지 이 HMM이 영구채가 있어요. 영구채 30년짜리.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2017년인가 18년에 이게 2조 6,800억 엄청나게 많아요. 참 많긴 하네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1% 그러다가 뭐 5년 지나면 6% 금리가 그래서 뭐 0.2씩 막 늘리다가 최고로 갔을 때 10%까지 가는 그런 이상한 영구채가 있는데 이 영구채가 사실은 이 HMM 매각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 비공식적으로는 몇 개 그룹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데 요것만 딱 가져오면 되게 좋은데 이 영구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2조 6천억 빚을 다른 걸로 전환하든가. 예. 그래서 뭐 대체하든가. 아니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뭐 이런 거 뭐 하도 뭐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좋은 쪽으로 해결해서 뭐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은이 전환하면 아까 말씀드린 파생상품 손실이 안 나요. 주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환 세트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이제 전환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은도 이거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요. 끝내요. 2, 3기 지나면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안 발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수하게 뭐냐면 회사가 얼마큼 버냐. 근데 제 생각에 이 컨테이너 운임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거는 난공불락이다. 이거는 계속 간다. 그런 의미로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 오르니까 겁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를 딱 주봉을 놓고 한번 보세요. 주봉으로. 그러면 이게 언제 사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지금은 조금 높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 6월 말에 임박해서 사느니 전환한다 이러면 또 그것도 일종의 좀 쇼크가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어디서 이거를 손을 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도 운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암만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찾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방송 보시고 주봉 딱 보시면 그거구나. 답이 딱 나. 언제부터 사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적 매매를 할 만한 룸은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요즘 원자재 가격들, 뭐 특히 구리, 뭐 철강 이런 것들, 이것들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 연동이 되잖아요. 수익 관련되는 회사들의 그 주가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구리 관련주들, 철강주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많이 오르고 이게 사실 이 단초가 중국 때문에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탄소 제로 이것 때문에 철강 업체들에게 생산을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규제를 한 거 하고 최근에 이제 GDP 대비해서 신용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중국이. 기업 부채.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먼저 했어요. 미국이 지금 말만 하고 있지만 중국이 야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인민회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같은 우리가 원자재지만 원자재에서도 조금 결이 다른 거를 좀 느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강이하고 구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결이. 그러니까 철강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그 시설을 가지고 이 그 프로덕트를 철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뭐 탄소 배출권 이런 문제도 있고 뭐 거기 뭐 근데 그것도 뭐 죽기 살기로 탄소고 뭐고 우린 살아야 되겠다 하고 뒤다 만들면 뭐 되게 하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리는 그렇지가 않은 게 구리는 쓸 때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전기동 얘기가 네, 많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얘기만 되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미래로 간다, 뭐 자꾸 얘기하면 또 구리가 그거 따지고 들어가면 또 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리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린이날 어린이한테 사주면 괜찮은 종목으로 제가 구리를 하나 넣었거든요. 한국 주식이요? 예. 종목이 어떻게 되죠? 그게 뭐 이거 사실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풍산을 풍산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국에서. 예, 그거를 놓고 자 이게 가다가 좀 빠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아주 긴 호흡으로 그냥 매달 적금 붓듯이 돈 생기면 내 우리 애 계좌에다가 그냥 돈만큼 사서 모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인 트렌드로는 구리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철강은 이제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석 가격이 올라야지만 그렇죠. 철강주가 오를 수 있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그게 같이 제품 가격이 연동이 되니까. 예.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저는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내가 여기서 공급을 어떻게 조종하느냐의 문제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는 사람한테 야 이게 얼마인데 어쩌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 계속 여기저기서 이게 필요한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같은 원자재라도 조금 결이 다른 거를 좀 느껴봐야 된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은 받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커머디티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같은 것들은 그 주봉에 많이 수렴을 하니까 이것도 놓고 보면 이게 어디가 깨지기 시작하면 좀 이제 사도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길게 보면 괜찮고 또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데 따라서 이게 계속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실적들이 받쳐주기는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들이 예. 경기민감주로 최근에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게 문제를 이제 그거에서 약간 결이 다른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 조선주도 그렇고, 이 해운주, 조선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이 갈 거다라고 예상, 말씀하신 월봉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상승폭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거는 배가 그렇게 이게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조하는 텀 때문에 조선은 늘 그래요. 늘 이제 끝에 가서는 그렇게 힘들어지는 지금은 좋은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 추격 매수와 관련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갑자기 이제 빠르게 뭔가 어떤 성과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모주 투자잖아요. 공모주 그러니까 상장 따라잡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번에 또 제주 맥주가 됐는데 따상은 실패했다. 요즘은 따상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죠. 따상 생각하고 지난번에 들어간 거 SKIT인가요? 그것도 갔다가 물리신 분들 엄청 결국 따상을 못 갔어요. 이번에도 제주 맥주 이런 것 같은데 공모주
과거에는 좀 불패였는데 요즘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공모주 이제 투자. 공모주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공모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 1970년도에는 건설주 붐이 불어가지고 뭐 건설자만 붙으면 다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비표 그 페인트인 건설화학이 건설회사 아닌데 건설자가 들어가고 그냥 폭등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그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산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약서를 전부 손으로 써서 그걸 청약을 하는 그런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뭐 청약 있는 날은 증권회사 직원들이 그냥 밥을 쫄쫄 굶습니다. 너무 사람이 그 카운터를 막 넘어오시고 막 그게 객장이 좁아갖고 돈 벌려고. 네, 그리고 막 샷다운 내리는데 밑으로 막 기어 들어오시다 다치고. 근데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는 데는 항상 돈을 벌려는 그런 돈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렇죠. 흘러가죠.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IPO만 했다 하면 무조건 따상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그러면 저 청약을 많이 하면 나한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아주 가장 기초적인 생각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청약을 많이 하려면 내가 청약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나온 업종이 있어요. 청약금 빌려드립니다. 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칠만 빌려주면 며칠만 빌리고 이자 얼마 내면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뭐 돈 빌려서 청약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오면서 유통시장 자체가 작년만큼 매력적이지 못한 현상을 보이니까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부동산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막 아파트 청약하면 줄 서가지고 막 아파트 청약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돈 된다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이 오냐면 소위 말하는 피만 먹고 갈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 시장도 피만 먹고 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빌려온 돈을 갖고 여기 들어와서 피만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딴 그렇죠. 사람보다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PO 시장에서도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지 않아 갖고는 이제 따상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모든 게 원시 시장에 가까울 때 뭐가 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빡빡하게 짜여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로 가는 가격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거 청약할 때 실제로 몇 박 며칠 돈 꿔주는데 이자가 얼마였어? 그래서 그거 이자 비용 뭐 해서 하면 얼추 맞아요. 그 가격이. 그 얘기는 뭐냐면 피만 먹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IPO 시장도 이제는 너무 이게 버블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런 시장인 거 아시고 여기 가서 뭐 옛날처럼 다 이거 한 번 해갖고 뭐 왕창 이거는 이제 아니다. 네. 피 먹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 공모주 투자도 사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거 몇 년 가서 이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믿고 이게 어떤 기업이고 이런 걸 알고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공모주 한 2, 3일 따상 좀 잡고 팔고 이 생각으로 오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나가나 하니까 따상 못 가죠.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점점 할수록 말씀하신 대로 이게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쉽게 온라인으로도 다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만 객장 방문하고. 그리고 정보의 유통도 정말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속도도 빠르지만 그 유효 기간도 엄청 짧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현상이 이제 그 IPO 시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항상 처음은 괜찮아요. 처음에.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자금의 성격이나 그 IPO 시장을 보는 시각이 변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통시장이 옛날만큼 강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네, 유통시장이 강하면 이제 좀 안심이 돼서 조금 더 버텨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새는 뭐 바로 자리 털고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정도 지켜보고 나서 이제 투자를 검토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네. 과거에 저도 주식
증권사에서 이렇게 공모주 이렇게 가격 산정, 공모 가격 산정하고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신뢰를 했었단 말이죠. 네. 최소한 그 이상은 가겠지. 근데 관심 있던 기업이 딱 공모를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예를 들어서 11,000원이면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그럼 이거 싼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네. 근데 그게 제가 아마 손절을 6,000원인가 했을 거예요. 7,000원인가 6,000원. 근데 그때 이제 주총 한번 가서 네. 제가 이렇게 투자의 이유로 삼았던 거에 대해서 보니까 특허라든가 이런 게 다 미미하고 이미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텄구나. 그리고 손절을 했는데 그 후로 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 보니까 한 750원까지 떨어진. 물론 그 이후에 쭉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했냐면 증권사들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이게 우리 좀 합리적인 혹은 이 투자자들을 배려한 이런 가격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이제 고객이잖아요. 끌어당기기 위해서 좀 높게 산정해 주기도 하는구나. 그 파트가 이제 언더라이팅 파트잖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거 언더라이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게 일이에요. 메인 잡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사를 서로 딸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서류도 넣고 우리가 할게. 우리가 더 비싸게 받아줄게. 우리가 더 비싸게 받아줄게.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치평가를 하는 이 밸류에이션 하는데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용된. 근데 이제 그게 딱 한 방법이 아니라 약간 그 마진, 그러니까 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질 가치 또 뭐 미래 가치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웨이트를 줘서 섞느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서 아규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보면 뭐 SNS가 하도 그렇죠. 잘 돼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비싸.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글도 쓰시고 블로그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잘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그 상장하기 직전에 여러 형태로 매출을 확 그렇죠. 늘려놔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으려고. 그러면 뭐 별짓 다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고로 있고 막. 예. 네. 하여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라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이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 확인을 그렇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도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냥 그 며칠 요걸 따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정말 오래 들고 갈 만한 이런 곳이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오히려 더 수익이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냥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IPO 있을 때마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요새 다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뭐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그냥 뭐 이거 순서가 돌아와서 이거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실 때는 지난 것 같아요. IPO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확인하고 이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요새 좀 지루하고 막 힘든 장세잖아요. 이 장세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 물론 답이 다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97일이 어려워요. 97일? 네, 그리고 3일이 좋아요. 100일 중에? 네, 그러니까 작년은 이상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저같이 몇십 년 있었던 사람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특이한 거고 이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7일이 나쁘고 3일이 좋은데 97일 동안 나쁠 때 이 3일 준비를 안 하면 그냥 3일 후딱 지나가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97일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97일 동안 이 다가올 3일에 내가 뭘 할 건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망할 때 wait and se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호수의 백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냥 wait and see,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쳐다봐서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멍 때리고 맨날 시장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밑에서 물갈기 막 이렇게 하듯이 예. 그때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고 그 미리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관망이 더 바빠요. 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그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게 뭐냐면 시장이 오르면 그때 이제 갑자기 활기를 띠시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럴 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개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먼저 움직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막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냥 상상을 하고 그냥 먼저 급하니까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영원히 계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때는 종목이 명품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슈가 뭐가 나올지 그때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 그냥 쫓아서 하시면 되는데 요 압축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꼭 지키고 가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명품 주식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익절도 해야 됩니다. 손절 얘기만 막 손절이 중요합니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명품 주식을 갖고 있다면 뭐 기다리면 언젠간 회복이 되니까 장기 투자요? 예. 그건 되는데 익절을 못하면 맨날 저희들 말로 꿈속에 갈비 뜯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절을 하셔라. 그러니까 익절을 언제 하냐? 아, 간단하죠. 이게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주가가 내 생각보다 오늘 왜 이러지? 그러면 왜 이러지 이래서 너무 좋다 이럴 게 아니라 왜 이러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을 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10%를 담기로 했는데 얘가 갑자기 올라서 12%가 됐어요. 그 2%를 자르시라는 거예요. 익절을 하셔라. 그러면 요즘 같은 때 그 현금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10을 만들고 코어를 그대로 또 유지해 가보자. 그러다가 또 급락을 해. 생각도 안 했던 뭐 이상한 장외 변수 때문에 생각보다 깊게 빠진다. 그럴 때 반드시 부분 매수로 그만큼만 채워라. 거길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꼭 지켜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일반적 시장이에요. 네. 이게 일반적 시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상대해야 되는 그렇죠. 현실이니까 여기에 이제 잘 적응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100만 개미 당주이신 한세구 저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